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임박하자 폭증하던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집값, 안정대책만으로 과연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달러와 금, 은은 약세, 주가와 유가는 강세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질병은 악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치솟는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물론 주가 상투장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주택 끝장난다. 집 사지 말고 늦춰라. 지금 우리나라 양궁 올림픽 메달 많이 땄죠. 금메달. 자, 집값 안정을 향해서 관영을 향해서 쏘아야 하는데 보유세 중과 엉뚱한 데 맞았고 재건축 차단 엉뚱한데 대출 규제 엉뚱한데 신도시 건설 엉뚱한데 아예 빵점이네요. 자, 그럼 제대로 쭉 노란 이 10점 만점 표적에 맞추려면 바로 이걸 해야 돼요. 갭투자 차단, 임대사업 폐지, 다주택 누진세, 수도권 공급 확대, 바로 이거면 됩니다. 자, 부동산 파격 대책 집값 잡힐까? 이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파격 대책 한번 볼까요? 자, 정부 예상 대책, 과거 패턴 답습. 제 생각은 과거 패턴 답습에서 실패할 우려가 높습니다. 왜? 지금 뉴스에 나온 것만 본다면. 자, 어떤 또 특단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단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땜질용 처방만 했습니다. 핀셋 규제, 땜질, 두더지 잡기식, 풍선 효과. 자, 그리고 태평합니다. 아직도. 현 정권이 지금 위기의식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왜?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알잖아요. 보자고요.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자 0.2에서 0.8% 인상, 최고 세율 4%, 공제 절반가량이나 축소시켰고 임대주택 사업도 합산을 과세하겠다라고 일단 나오기는 했어요. 아직 정부 발표는 안 났고. 자, 이게 언뜻 보면 뭐 예전보다는 세니까 세다. 이제는 이 정도 세 갖고는요 약발 안 먹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4%가 뭐예요? 아니 5주택, 6주택, 7주택 누진세 때리라고요. 20% 때려도 돼요 이제. 아니, 정부가 왜 그동안에 6월까지 봐줬습니까? 때리려고 봐준 거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안 때린다면 김현미 장관은 투기꾼 세력입니다. 아셨어요? 자, 두 번째, 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에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기본, 다주택 중과, 등록세 강화. 자, 우선 보니까 양도세율이 상당히 인상됐죠. 1년 미만은 50%가 아니에요. 그냥 90% 때려도 돼요. 이 사람들 100% 투기 아닙니까? 이제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 상황이.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지금 10%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 그리고 다주택 중과 80% 때려버려야 돼요. 이거 때린다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데 이러지 않고선 집값 안 잡혀요. 등록세, 지금 있으나마나 등록세. 왜 봐줍니까 등록세를? 그렇게 세금 좋아하면 등록세 때려야지. 왜 등록세 봐줄 것 같아요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세금 좋아하니까 때려야 하는데 집값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값 띄우려고. 정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등록세는 세게 때리고 양도세는 조금 봐주고 중과세 보유세 세게 때려야죠. 그러면 안 팔고 못 빼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집을 사게끔은 막 만들어 놔요. 왜? 집값 띄우려고. 집값 띄워서 세금 받아 먹으려고. 그런데 뒤에 보세요. 양도세는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해요. 왜? 안 팔아야 세금 더 받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잖아요.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지금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려서 무주택 서민이나 또는 젊은 층, 1주택 서민들 이런 분들이 집을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김포, 파주, 천안, 충청권, 경상도 일부. 당연히 집값 오른 것들은 핀셋 규제할 게 아니라 대폭 규제 확대에 찬성합니다. 요즘 막 봐달라 지자체에서 집값 여기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조정지역이냐. 제 생각은 달라요. 그거 다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슨 이거 장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때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또 문제돼요. 부산 보세요. 벌써 풀어주니까 올라가잖아요. 부산처럼 조정지역 해제나 시킨다면 그것도 역시 집값 띄우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공급 확대 정책 3기 신도시 확대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좀 완화할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왜? 서울에는 지금 공급 확대가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린벨트 이것도 풀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다만 공급 확대라는 게 이것만 있는 거 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 다주택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공급 확대가 제대로 된 공급 확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집값 폭등 띄웠을까 못 잡았을까? 여러분들 대답은 뭡니까? 자, 세수 확보 가장 큰 게 이거겠죠. 세금을 거두려고. 전국 부동산 풍선 효과로 집값을 올려가지고 풍선 효과 여기저기 다 쪘잖아요. 지금 일부러 올려가지고 세금 확충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의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시켜서 다주택을 반감을 유도해가지고 세금을 확대시키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주택 반감은 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때리려고 하잖아 이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이 노란색 세금이 목적이 아닌 집값 원상복귀, 집값을 하락시켜야 바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라고 입으로만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만약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만 때린다. 이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집값을 일부러 쳐 올렸다고 생각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 장려, 이거 아주 치명적인 패착이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다주택 방치하고 있죠. 다주택자들 갭 투자 엄청나게 하는데, 자,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가지고 매물을 잠기게 한 다음에 집값 주도 성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부자 다주택자 전국 돌아다니면서 싹쓸이하고 있죠. 일부러 방치, 뭐 특사경은 그냥 부조리 있는 사람들이나 몇 명 보고 집을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은 뭐 특사경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방치하는 의혹까지. 왜? 집값이 폭등해야 경제도 살아날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거두니까. 자, 이건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벗어나려면 노란색처럼 하세요. 집값 띄우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 사업 당장 폐지하시거나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폐지하거나 또는 신규 임대자 폐지시키고요.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요. 이미 4년 또는 8년 지난 사람들 연장 안 하게 하고요. 방법 많잖아요. 다주택 누진세 때려야죠. 왜 3주택하고 끝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3주택하고 끝나죠? 4주택, 5주택, 6주택, 9주택, 100주택, 200주택이 있는데 왜 한꺼번에 묶어버리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서민들한테 집을 1주택자들한테 세금 거두려고 하지 말고 100주택한테 세금을 훨씬 많이 거두시라고요. 갭 투자 외진 정말 무법천지예요. 이번에 6.17 대책 때문에 갭 투자가 왕성해져 가지고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무슨 갭 투자를 위한 막은 대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한국감정원 시세도 투자하겠다고 경실련이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자, 투자 부추겨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갭 투자를 봐주고 외진 투자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한국감정원 시세 조작, 집값 안정됐다고 유도하는, 집은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 마치 별로 안 뛴 것처럼, OECD에서도 별로 정말 안 뛴 것처럼. 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피부로 느끼는데 갭 투자 시세 조작이 아니면, 즉 갭 투자를 활성화시켰거나 시세 조작한 게 아니라면 지금 투기 금지를 당장 마련하시고요. 14%가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14%밖에 안 올랐는지 해명을 하세요. KB시세는 50이 넘었고 제가 보기에는 7, 80 뛴 것 같은데 어떻게 14%밖에 안 뛰는지 해명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이건 아닙니다. 할 만큼 저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이거죠. 집값 잡는 5가지.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을 좀 폐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차선 이거 소급 적용해도 돼요. 왜? 지금은 부동산의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신규를 폐지하거나 연장 폐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주택 누진세 징벌, 이번에 징벌한다고 말은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징벌하는지 한번 눈 뜨고 봐야겠어요. 자, 다주택 누진세 세게 때려야죠. 등록세, 보유세, 종부세, 특히 이 3개를 세게 때려야 합니다. 양도세는 현행은 유지해도 상관없고요. 공급 강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이 매물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급은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토해내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전문가 한 명 그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있고요. 자, 어떤 부동산 정책자도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왜? 지들이 다주택이니까. 이게 최선이잖아요. 땅을 파는 것보다. 다음으로 서울 그린벨트 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3기 신도시 좀 더 확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전세값이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자, 주택거래 3법 빨리 시행을 해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월세 5% 이상 뭐 인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세제도를 폐지시키시던가. 전세제도를 폐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그거 만들어야죠. 당연히. 이것도 진작 만들었어야 돼요. 자, 갭 투자 금지, 외진 투자 제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거 너무 많죠. 부동산 투기 차단. 자, 제가 오늘 이거 얘기했는데 집값 잡기 위한 5가지 방법인데 아까 정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재탕 3탕인 거예요. 또 올라갈 거예요. 집값. 잠깐 빠진 듯 하다가. 이거 때리면요. 이거 그렇게 과격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또. 1주택자들은 세금을 감면하고 당연히 이렇게 때려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값 띄우려고 하는지 어쩐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진짜 위험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물론 한 달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몇 달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잊지 마세요. 6년 반째 2배 이상 뛰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 말 못하나 14% 뛴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진짜 위험합니다. 7년째 2배 폭등이라는 엄청난 거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고 대선 때 집값 안정대책,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약 60에서 70%가 집값 상승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무주택자 40% 하고요. 자녀들 둔 유주택자, 또 내 집값이 별로 안 올라간 유주택자들 다 반대합니다. 다주택자들이나 찬성하겠지. 그 다음에 아무튼 대선도 가까워지고 집값 안정대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중국 등 경제위기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특히 내년 위험하다고 합니다. 질병, 장기, 경제 침체. 지금 질병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주가만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지. 미 대선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정책과 뭐 유동자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아주 못된 것들이 지금 상승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는 최악인데 주가만 뛰고 있어요. 부동산 뛰고 있고 우리나라. 집값 폭등, 여론이 지금 최악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거 잡으려면 아마 정부에서 집값을 안 잡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뭐 영원히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관망하셔라. 아무리 뜨거워도 이번 정책은 좀 보고 판단하자. 왜? 지금 매물이 다 호가가 높잖아요. 다행히 정부가 뭔가 나온다고 하니까 호가가 좀 내려왔어요. 호가가. 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지시, 이거 실수이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 추가 대책, 자, 다주택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검토를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4% 이상 상향, 이상이라고 했죠. 20% 해도 좋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종부세 상한 300%로 확대, 더 해도 돼요. 종부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더 이제 세금 올라가겠죠. 단기간 매매 양도세율 50% 이상으로 상향. 자,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율 상향 조정, 더 때릴 가능성도 있어요. 양도세. 근데 양도세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종부세를 세게 하시라고. 팔게끔 유도하고 안 팔고는 못 빼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종부세, 보유세는 약하면서 양도세만 세게 때리니까 매물이 잠기죠. 자, 재산세, 취득세, 이거 아주 중요하죠. 취득세, 이게 등록세부터 아예 확대시켜가지고 다주택자들 취득세 상향한다. 이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대폭 4%가 아닌 막 20% 해도 됩니다. 특히 주택수가 많은 사람들, 아파트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것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나 임대주택을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이건 혜택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아요. 소급 적용도 때려가지고 일정 기간 주고 비과세 유도하고 매물을 팔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를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기존 종부세 강화법 여기 쭉 나왔고, 자 이번에는 양도세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겁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잘하고 있다. 이거 전문가들 50명 대상으로 디지털타임스가 이번에는 조사한 겁니다. 자, 잘하고 있다는 12%밖에 안 되고 잘못하는 편이다 60, 매우 못하고 있다 28, 결국 88%가 못하고 있다라고. 이게 재밌는 게요. 돈 버는 사람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주택자는 못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글부글 할 거예요 아마.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더 오를 것이다. 이게 무려 54%로 안정될 것이다. 2%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 맨하탄 아파트가 2분기 만에 18%나 폭락을 해버렸네요. 여기 보세요. 7%까지 올랐다가 그냥 확 떨어져 버렸죠. 26.6까지. 물론 질병 사태도 영향이 있지만 이렇게 해외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서울 아파트 이번에 부동산 3사의 주간 시세 보시면 매매가 한국감정원은 지금 0.06 제일 지금 낮게 오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114 서울 0.12입니다. 0.12 파란색이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KB 리브원 지금 서울 강북 강남 이렇게 구분됐는데 초록색 강북 154.3까지 무려 이 정도로 지금 매수 즉 매도자가 엄청나게 지금 우위하도록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집값이. 이때까지 뭐 했는지 정부는. 자, KB 선도 50지수 지금 계속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가 싶더니 그냥 나물라라 하니까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 지금 보시면 수도권 보세요. 이 노란색 100이 넘어가가지고 120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좀 덜합니다. 자, 가팔라지는 서울 전세가 0.02밖에 안 됐던 게 5월 셋째 주에 지금 5월 다섯째 주 0.2 지금 너무 지금 빨라요 속도가. 자,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3천 건밖에 안 됐다가 그냥 9천 건, 10,000건 돌파할 지금 상황입니다. 신고가 행진 서울 아파트 신천동에 파크리오 보시면 19억이 22억.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19억에서 맴돌았는데 결국 21억 5천을 찍었어요. 도곡동 레슬 31억에서 33억. 지금 11억짜리 10도 올라가고 뭐 9억짜리 심지어는 뭐 독산동 금천 얘도 8억이 10억으로 뛰었고 구로동 9일 우성 4억짜리도 5억대로 뛰었고 나홀로 아파트도 뛰었어요. 도봉구에 도봉서광이라고 25평짜리 2.9억 원으로 무려 28%나 뛰었고요. 은평구 가렴 리미 자 25평짜리 4.3억 원으로 50%가 됐어요. 2배가. 그러고 신개봉 4만 4.1억 원 28%. 왜 이런 식이 벌어지냐면 그전에 나홀로 아파트 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서울 6억 미만은 계속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잡을 게 나홀로밖에 없는 거야. 나홀로밖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품가면 나홀로 아파트는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이 나오니까 이제 워낙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뛰니까 자 개나 고리나 소나 말이나 다 뛰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아파트 분양하는데 한 채가 남았다고 해요.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로예요, 미로. 지금 아파트 찾기에서 지금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찾고 막 헤매고 있네요. 자, 여기 줄 서 있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부동산만 폭등하게 되면 경제 재반에 여러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향후 심리가 꺾일 경우 상승한 만큼 대폭락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지켜본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값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지지율 하락과 차기 대선까지 겹쳐서 결국 집값을 잡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고민에 대한 유료 상담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